안녕하세요. 책을 읽자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요즘 질병의 많은 부분이 마음의 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도덕성이 많이 흐트러져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며 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마음 편히 살기로 했다. 마음 건강 편. 처방은 어떠한지 낭독하여 보겠습니다. 마음의 병에 대처하는 방법. 3년간 정신과를 다녔지만 마음의 병이 낫질 않아요. 라거나 병이 낫질 않는데 다른 병원에 가보는 편이 좋을까요? 같은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 마음의 병을 치료 중인 사람의 대부분은 좀처럼 낫질 않는다 라는 문제로 고민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팩트 1. 마음의 병은 완치할 수 없다. 한때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는 말이 자주 쓰였다. 그 덕분에 우울증의 이미지가 바뀌어서 정신과에 가기 편한 분위기가 생긴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이 말 때문에 우울증도 감기처럼 완전히 나을 수 있는 병이라는 인식이 굳어진 측면이 있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기보다는 마음의 골절이다. 유명 스포츠 선수가 다쳐서 뼈가 부러졌다고 해보자. 골절은 치료하고 복귀해도 부상이 이전과 똑같은 수준으로 활약하기는 힘들다. 골절의 영향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다. 우울증의 경우 90%는 완화되지만 50에서 60%는 이상이 재발한다. 완화되지 않는 나머지 10%는 난치성, 지연성으로 분류된다. 입원하는 횟수로 말하자면 1회 입원으로 낫는 사람은 고작 11%뿐이며 3회 이상 치료받는 사람이 73%, 5회 이상 치료받는 사람이 46%다. 여러 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해보면 1회 입원으로 말끔히 낫는 경우는 10% 정도다. 대부분은 일단 완화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여러 차례 우울 증세가 반복된다. 이런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다. 환자에게 낫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으면 대부분은 병에 걸리기 이전의 자신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답한다. 즉, 100%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아직 낫지 않았다고 말한다. 지금 몇 퍼센트까지 나왔나요? 라고 질문하면 80% 정도라 답하는 사람도 있다. 90% 정도 나았다라고 답하는 환자가 있다면 주치의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우울 증상이 거의 사라진 환자여도 대부분은 아프기 이전에 비해 체력이 약해졌다라거나 집중력이 떨어졌다, 스트레스에 취약해졌다 라며 정신적으로 약해졌다고 말한다. 마음의 병은 완치하기가 어렵다. To do 1. 병을 받아들이자. 마음의 병을 완전히 낫게 하기는 어렵다는 말을 듣고 실망하지는 않았는가.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다. 일단 마음의 병에 걸리면 완치는 어렵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꿀 수 없는 현실을 바꾸려고 애쓰면 극심한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그러면 모처럼 나아진 증상이 나빠지거나 재발하기도 한다. 애쓰면 애쓸수록 병이 낫지 않는 딜레마에 빠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병을 받아들여야 한다. 병에 저항하지 말고 병을 성격이나 기질 같은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자. 또한 병이 완전히 낫기를 기다리지 말고 사회로 복귀하여 활동을 시작하자. 100%까지는 아니어도 90%까지 나았다면 일은 할 수 있다.
복직을 목표로 움직여야 한다. 신기하게도 병마와 싸우기를 멈춘 환자는 정말로 귀신이라도 떨어져 나간 것처럼 밝아지고 증세도 점점 나아진다. 그러나 문득 어느 날 보면 90%에서 95%로 거기서 다시 98%까지 회복이 진행되어 있다. 환자에게 요즘 컨디션이 상당히 좋네요 라고 말하면 병을 까맣게 잊고 지냈어요 라고 얘기한다. 고치자, 고쳐야 해 라고 필사적으로 애쓸수록 병은 낫지 않는다. 병을 받아들이고 고치기를 그만두면 그때부터 상당히 호전된다. 그러다가 거의 다 낫는 사람도 많다. 병을 받아들인 사람이 보이는 반응. 요즘에는 병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병을 완치하는 것보다 사회와 회사에 복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병에 걸렸던 것은 회사, 가족, 자신의 탓이 아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병에 걸리기 전에 직장에서든 일상에서든 너무 무리했다. 병이 난 것은 과거의 일이다.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할지 차분히 생각할 수 있다. 의사와 간호사가 잘 챙겨준다. 가족에게 늘 도움을 받는다. 친구나 동료의 배려가 기쁘다. 요즘에는 취미 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동안 끙끙 앓던 자신이 바보 같았다는 생각이 든다. To do, to. 새로운 자신으로 업그레이드하자. 뭐하러 이런 병에 걸리게 만든 원래의 자신으로 돌아가요. 나카이 히사오. 일본의 정신과 의사이자 고베대학교 명예교수. 환자가 치료받으면 원래대로 돌아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정신과 의사인 나카이 히사오 교수가 한 말이다. 이는 질병의 본질을 파악한 매우 날카로운 대답이다. 2일 내로 우울증 환자 중에 아무리 업무가 힘들어도 약한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컨디션이 나쁜데 연차도 쓰지 않은 채 필사적으로 애쓰는 매우 성실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고지식한 성격 그대로 다시 원래 직장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또 같은 상황이 되풀이된다. 다른 일을 맡아도 또 무리하게 애쓰다가 우울증이 재발할 것이다. 그러니 원래의 자신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질병의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자신으로 돌아가봤자 마음의 병이 반복될 뿐이다. 왜 병이 낫는지 꼼꼼히 자기 자신을 분석한 다음 스트레스를 받아 넘길 수 있는 만큼 대범하고 여유로운 자신으로 진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가볍게 받아 넘기자. 너무 애쓰지도 말고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서 일하면 된다. 원래 자신으로 돌아가지 말고 새로운 자신으로 업그레이드하자. 이것이 바로 병을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자세다. 원래의 자신이 아니라 새로운 자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면 좋을까? 병이 낫는 사람과 병이 낫지 않는 사람에게는 각각 특징이 있다. 병이 낫는 사람. 병을 받아들인다.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한다. 자주 웃는다. 작은 일로 끙끙거리지 않는다. 거리낌 없이 남에게 상담한다. 지금을 산다. 호전된 증세에 주목한다. 한 군데 병원을 꾸준히 다닌다. 병이 낫지 않는 사람. 병과 싸우고 병에 저항한다. 험담을 자주 한다. 자주 찡그린다. 뭐든지 불안해한다.
남에게 상담하지 않는다. 과거에 연연한다. 나빠진 증세에 주목한다. 수시로 병원을 바꾼다. 자신은 병이 낫지 않는 사람의 특징 중 몇 개에 해당하는가? 해당하는 항목을 개선하고 병이 낫는 사람으로 변화하자. 그것이 새로운 자신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다. To-do 3. 생활요법을 철저히 실천한다. 주치의의 치료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병원을 바꾸는 편이 좋을까? 라는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현대 정신의료에서는 같은 진단, 기준과 치료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진단하고 치료한다. 병원을 바꿔도 따로 특효약을 하여주지는 않는다. 환자가 해야 할 일은 병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활요법에 착실히 임하는 것이다. 마음의 병은 대부분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규칙한 생활습관 때문에 생긴다. 예를 들면 1년 이상 불면에 시달리는 사람은 우울증 발병률이 건강한 사람의 40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생활요법의 중요성, 약물치료, 심리치료, 카운슬링. 생활요법. 생활요법을 바탕으로 신체 피로, 뇌 피로, 마음의 병을 예방합시다. 마음의 병을 치료 중인 사람이 실천해야 할 생활요법은 앞서 언급한 방법들이다. 하루 7시간의 수면, 주당 150분의 운동, 아침 산책, 금주와 금연을 철저하게 지키자. 제대로만 하면 정말로 증세가 호전된다. 왼쪽 페이지 그림처럼 마음은 몸의 일부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안정된다. 하지만 일이 바빠서 야근이 늘면 수면 시간이 줄어든다. 자연히 신체 피로가 쌓이고 뇌도 지쳐서 마음이 너덜너덜해진다. 몸이 한계에 부딪히면 정신도 더는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다. 이것이 마음의 병이다. 마음의 병은 약물 치료만으로는 고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잘 자고 꾸준히 운동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몸을 단련해야 한다. 정신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 체력을 되돌리는 것이 우선이다. 마음의 병은 생활요법을 실천하지 않고 약물과 심리치료에만 의존하면 잘 낫지 않는다. 생활요법을 병행해야 훨씬 빠르게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 여러분들은 이 글을 들으면서 어떤 확고한 의지가 생기셨나요? 저 자신도 우울증 및 불안장애, 대인기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만나면서 많이 호전되어 가고 있으며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을 하나씩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마음의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잘 하고 계시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도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